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자선기관 LLC, Charitable LLC이고요. 약자로 CLLC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자선기관을 통한 이 소득세 플래닝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과세가 있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 소득세를 줄인다는 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요.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자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내가 자선기관을 활용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요, 자선기관을 활용한 소득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선기관을 세우고요, 소득을 그리로 옮김으로써 첫째,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줄이고, 둘째, 해당 기관에 옮겨진 자금의 수익 활동에 대해서도 면세기관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요, 셋째, 사회의 어떤 공공선을 위한 기부 활동을 통해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네 번째, 이와 같은 영향력을 대대손손 유지하는 레거시까지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소득세 플래닝, 자선기관을 활용한 소득세 플래닝의 장점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거부들이 만든 빌 게이츠 재단이라던가 포드 재단이라는 것들이 생겨났고요. 이런 자선기관은 우리도 충분히 설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선기관을 설립해도요, 제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면 매년 5% 이상을 강제적으로 기부해야 하는 조건도 있고요. 또 기부하는 데 대한 어떤 기부금 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있고, 또 정치적인 기부는 하면 안 된다라는 등등의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제약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최근의 트렌드로서 오늘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는 이 Charitable LLC, CLLC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있죠. 부인과 함께 자선기관을 설립했다라는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걸 설립했는데요. 두말할 나위 없이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저커버그가 자신이 가진 99%의 페이스북 지분을 최종적으로는 이 자선기관으로 넘겨서 자선활동에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던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건 이름이 다르지? 왜 LLC지?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처럼 전통적인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자선기관 트러스트를 안 하고 왜 LLC를 세웠지라는 그런 궁금증이었는데요. 저커버그의 설명에 따르면 내가 여러 가지를 하겠다. 전통적인 어떤 자선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투자 활동도 하고요. 환경 보호를 위한 로비 또는 정치적인 기부 등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LLC를 세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LLC를 세움으로써 당장은 세금 공제를 받지도 못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커버그가 세운 LLC, CLLC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목적으로 LLC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요, 본인 재산을 써서 LLC를 세우고요, 본인 재산 여기에 출자해서 자선 목적과 또는 다른 일반 비즈니스, 투자 목적을 위해서 LLC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 할 수 있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한계는 뭘까요? 바로 자선기관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걸 겁니다. 내가 LLC를 세워서 자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는요, 자선활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회사를 세우고 현물 출자하는 거니까 기부금 공제 당연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커버그의 경우도요, 페이스북 주식을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본인이 세운 LLC로 보내는 행위는 자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커버그도 본인이 말했듯이 이 자체로는 자기가 세금 공제 받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내가 CLLC를 세워서 운영할 경우에 언제, 어떻게 기부금 공제 등의 세제상 혜택,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건데요. 그건 바로 LLC의 지분을 자선기관으로 넘길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Charitable LLC의 운영에 있어서의 절차와 각 단계별 장점을 한번 평가해 보면요. 첫 번째, 내가 자선 목적을 가지고요, 내 재산을 출자해서 LLC를 세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면세기관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그리고 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요, 이 LLC를 운영하는 운영진, 이걸 법률 용어로 매니저라고 부르는데요. 그 매니저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통해서 이제 LL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컨트롤은 내가 확보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LLC의 지분을 자선기관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나는 자선기관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요, 이 LLC의 주주는 자선기관이 되는 거니까 명실공히 이건 Charitable LLC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요, 여전히 이 Charitable LLC의 운영은 매니저인 나 또는 내가 지정한 다른 누군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매니저는요, LLC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비즈니스적으로 바람직한 게 뭐냐, 즉 LLC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게 뭐냐를 감안해서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매니저가 LL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게 뭔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 매니저가 LLC에 대해서 갖는 fiduciary duty라고 하는데요. 매니저는 이와 같은 fiduciary duty를 지키면서 여러 비즈니스 활동을 LLC를 위해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 LLC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등의 영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자선기관에 바로 기부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전통적인 자선기관은 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기부 행위도 이 LLC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앞서 얘기한 이 투자 등의 영리 활동과 관련해서 보면요, LLC 자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대출해 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매니저가 판단하기에 이 LLC의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괜찮은 거죠. 물론 아마도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금에 대해서는요, 이자나 원금 지급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말은요, 홍길동 씨가 100만 불의 자산을 출자해서 LLC를 세우고 그 지분을 자선기관에 기부함으로써 기부금 공제도 다 받는데, 거기 더 나가서요, 추후에 이 LL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 이 LL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LLC에 들어가 있는 자산을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적정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해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요, 큰 그림에서 보면 내가 가진 100만 불에 대해서요, 첫째, 자선기관 공제도 받고요, 둘째, 그 돈을 다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전통적인 프라이빗 파운데이션과 같은 자선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한계였던 건데, 반해 LLC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점이 CLLC가 갖는 상대적인 장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즉 요지는 CLLC는 첫째, 기부금 공제도 받고요, 둘째, 이 CLLC의 운영에 있어서 그 자금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자선기관의 운영보다는 훨씬 더 유동적으로, 말하자면 일반 영리기업에 가깝게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여기에 추가로 또 이 CLLC는요, 법적으로 LLC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요, 최종적으로 LLC가 아닌 이 LLC의 오너만 부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주주가, 이 LLC의 오너가 자선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LLC는요, 실질적으로 비과세 기관이 되는 거죠. 즉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건 일반 소득, LLC의 일반 영업이익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홍길동 씨가 예를 들어서 이 CLLC를 통해서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매각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캐피털 게인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CLLC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CRT, CLT 등의 어떤 Charitable Trust라던가 아니면 Private Foundation 등의 어떤 전통적인 자선기관을 활용한 플래닝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덜 검증이 되기도 했고요. 또 훨씬 공격적이다 보니 IRS로부터 주목도 더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장점만 보고 진짜 좋은 방안이다 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진행하는 것보다는 합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